안녕하십니까, 전하가입니다. 이제 쓴맛 얘기하겠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야죠. 그래서 쓴맛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쓴맛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자연에 독이 많으니까 독을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알아야 될 건 뭐가 있냐 하면 인간에 남아있는 쓴맛 수용체의 종류만 25종 됩니다. 그러니까 총 쓴맛 수용체가 한 60종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인간의 11가지 정도는 이제 퇴화가 돼 있고 25종 정도가 살아 있고요. 다른 동물을 봐도 다 20종이거나 더 넘거나 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쓴맛 수용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많이 있는 것은 초식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물을 먹는데 식물은 방어할 방법이 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쓴맛에 민감한 것은 초식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맛수용체가 GPCR형 맛수용체가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에는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어가지고 2개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건 단맛, 감칠맛을 하고 있고요. 쓴맛은 하나씩 발현돼가지고 25종의 쓴맛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맛이 나면 아, 독이 있구나. 신맛도 약간 위험하구나라고 있고 자극적이면서 톡 튀는 맛이 있거나 황 느낌이 날 때, 약품치가 날 때 이럴 때 우리가 좀 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혀의 미래의 숫자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혀의 미래가 보통 1cm당 한 1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안 돼. 아니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둔감한 사람은 100개 이하가 있고 민감한 사람은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맛의 세계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맛에 민감해져서 이 사람이 잘 보고 못 보고의 차이라면 좋을 텐데 이쪽은 대부분 쓴맛과 맛에 민감해져 가지고 조금만 강해도 못 먹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맛을 먹는 게 단조로워집니다. 더군다나 애들 같은 경우는 가장 발달하여 있던 시기라서 쓴맛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 그 감칠맛 수용체는 하나, 단맛 수용체 하나, 사실 감칠맛은 다른 타입에서 하나 되고 2개입니다. 쓴맛 수용체는 이게 25종. 그러니까 유전자로 봐서는 타입 1의 유전자가 3개 있는데 요렇게 모이면 단맛이고 요렇게 모이면 감칠맛을 느낍니다. 이게 2개를 짝을 이루어주고 있죠. 쓴맛 같은 경우는 하나인데 원래 6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번 살아있는 게 인간 같은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민감한 사람은 술도 별로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꼭 이상한 게 나트륨이 작으면 그것도 싫어한다 그래요. 온갖 발효식품도 싫어하고 온갖 제품 커피, 녹차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까다로워지는 입맛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쓴맛 물질 보면 굉장히 작은 양으로 맛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니코틴, 담배 니코틴도 쓴맛이고 카페인도 쓴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포닌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포닌 대부분 쓴맛이고 오이 같은 것도 쓴맛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20종 이상. 그래서 쓴맛은 어디에나 있다. 자연은 무슨 맛이다 그러면 무조건 쓴맛입니다. 쓴맛. 무미거나 쓴맛. 인간이 갖고 오는 곡식의 특수한 부위에나 달거나 맛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코틴 보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곤충이 보통 이제 식물에 적은 곤충 경우가 많죠. 병원균이거나 그래서 곰팡이가 들어오거나 그럴 때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곤충한테 싱거 독성 물질을 만들어 놨고, 담배 잎에는 담배는 천연이에요. 천연은 안 돼도 생각하면 담배가 천연인데 담배 잎까지도 사실은 좀 안 좋긴 하지만 얘는 독성이 있지 발암성 없어요. 사실은 태워 먹는 바람 행인 거지. 그다음에 담배 같은 건 천연이다. 담배 잎도 천연에 가공을 했던 천연 물질이에요. 니코틴을 만드는 목적은 그 곤충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사실은 담배 같은 경우는 가지과 식물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라든가 고구마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거에 다 식물에 아주 조금씩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끊지 못해서 니코틴 때문에 신경에 작용하는 물질이라서 끊지 못해서 그렇죠. 커피 같은 것도 카페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원래는 진화적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핵산 쪽에 있는 물질들이 DNA, ATP 물질들이 대사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요산, 배출돼야 되는 거죠. 중간에 약간 샛길로 가서 이렇게 만들면 테오브로민, 이건 초콜릿의 주 성분입니다. 커피의 카페인, 그다음에 테오필린, 이건 차이고요. 차, 커피, 초콜릿이 기호식품이잖아요. 한결같이 쓴맛입니다. 쓴맛이고 원래는 세균이나 곰팡이를 죽이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그죠? 식물 같은 경우는 발화를 억제하고, 이거 같은 경우도 곤충을 특히 발달, 성장을 막아버리고, 인간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에 자극을 주는 물질이죠. 영향을 주는 물질. 근데 우리는 커피를 정말 물 마시듯이 마구 먹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호식품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그런 물질이 결국 맛의 주인공, 맛을 결정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후각 아니고요. 미각도 아니고요. 오히려 내장 감각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결국은 뇌입니다. 뇌도 결국 다 모든 감각이 뇌로 모이고 있고, 근데 알코올이 들어오니까 직접 뇌의 쾌감을, 여기 이쪽하고 그 어쿰변스하고 VTA라는 지역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중추 핵심인데요. 여기서 알코올, 니코틴, 알코올, 직접, 간접, 엔돌핀, 마구지하고, 실제로 마약이라는 물질도 우리 몸에서 안에서 쾌락 물질을 만들어요. 그 물질하고 유사한 물질이 대량으로 들어온 거죠. 결국 마약도 맛은 안 봤지만 맛을 보면 아마 쓴맛일 겁니다. 거의 쓴맛일 경우가 다 대부분이에요. 쓴맛일 텐데 전혀 깨이치 않고, 왜? 뇌가 직접 쾌감을 일으키는 걸 행동을 하게 돼 있는데, 쾌감을 직접 일으키니까 쓴맛 정도 무시하고 한없이 끌려드는 거죠. 처음에는 초콜릿도 밀크 초콜릿처럼 부드러운 거 먹다가 좀 더 밀크 아닌 쪽 먹다가 전혀 다 강한 쪽으로 사람들이 먹고 있고, 커피도 처음에는 뭐 계란까지 넣은 거 먹다가, 계란커피 먹다가 이제 밀크커피 먹다가 요즘은 다크커피 마시고 있고, 술, 담배. 기호성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은 뇌에서 직접 쾌감을 일으키는 식품들은 결국 뇌가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건 그 정기적 신호인데, 건강해지는 법은 아주 간단하겠죠. 뭐냐 그러면 단맛의 수용체 숫자는 늘리는 거예요. 잘 느끼게. 그럼 단맛 수용체가 2배가 되면 지금보다 단맛에 2배 민감해질 테니까 설탕 소비량을 반으로 줄 수 있는 거지, 모든 탄수화물 소비량을. 쓴맛 수용체는 어떻게 될까요? 납도 줄여야지. 왜냐하면 실제로 독을 감지할 필요성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독이 꼭 독하고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1차적인 목적이고, 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요즘 음식은 다 이미 독성 테스트하고 검증된 식품만 쓰고 있기 때문에 독성을 느낄 필요가 없죠. 오히려 검증된 야채를 먹는데 그 쓴맛 때문에 안 먹는 경우가, 애들을 옛날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니까 할 수 없이 먹다가 익숙해지니까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게 넘치는데 굳이 쓴맛 나는 건 안 먹으려니까 얘는 이거 쓰다가 안 먹고, 얘는 이거 쓰다가 안 먹고, 이거 쓰다가 안 먹으니까 떼고 나니까 음식이 단조로워져 버리는 거죠. 사실 쓴맛 수용체의 기능은 다 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커피를 더 좋아할지는, 술을 더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야 뭐 다른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고, 음식에, 그러니까 애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쓴맛 수용체는 실질적으로 음식 같은 경우 성분이 컨트롤 되기 때문에 더 없앨 필요가 있다. 사실 너가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다 그러면 쓴맛 수용체는 줄이고 종류를 낮추는 쪽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맛 같은 경우는 개수를 늘려가지고 지금보다 예민하게 느껴서 더 적게 먹고도 충분히 만족하도록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음식의 다양성 같은 경우는, 아까 향 같은 경우는 쉽게 적응을 해요. 쓴맛은 적응이 안 돼. 쓴맛 같은 건 종류도 워낙 다양해. 개인차도 워낙 심해. 그죠? 유전자니까 아까 그렇게 중요한 시각마저 개인차가 심한데, 이 유전자가 발휘되고 있는 쓴맛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게 똑같은 비율로 나왔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독 이쪽이 많이 발현돼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발현 안 되고 발현 안 되고 발현 안 되고, 이건 조금 발현되고 이건 또 많이 됐어. 쓴맛에 대한 감각은 전혀 한두 배의 차이가 아니라, 단맛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사람 차이가 한두 배가 안 날 건데, 쓴맛 같은 건 최고 10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대해서 안 먹는다는 것보다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오히려 반항심 생겨서 다 안 먹습니다. 근데 한번 노출해 줄 필요는 있죠. 그래서 야,
우리가 모든 사람이 특히 어릴 때는 쓴맛에 민감하고 너는 특히 쓴맛에 민감해서 이걸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걸 먹게 되면 이렇게 화려하고 풍부한 음식을 더 먹게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권해보면 그죠? 오히려 한참 반항 시기에는 마늘 제가 얘 같은 게 해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마늘 같은 경우는 생마늘 주면 안 되겠죠. 잘 익은 마늘 싫다 그러죠. 이만큼만 잘라서 우리 아들 다 컸나? 이 정도 먹을 수 있으려나? 그러면 이 정도 갖고는 사실 그렇게 거부감 없거든요. 먹어보고 나서 맞죠. 말도 안 하지만 이렇게 쫙 먹어봅니다. 이렇게 다음번에 뭐 괜찮은 것 같아. 다음에 조금 더 먹여보다가 아니네. 또 지나가서 또 아니네. 이런 식으로 자꾸 도전해보고 노출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강제로 이건 몸에 좋으니까 먹어. 강제로 몸에 좋으니까 먹으면 저 사람은 왜 항상 맛없는 걸 몸이 좋은 거라고 강제로 먹일까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굳이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해하기도 편하잖아요. 너는 훨씬 쓴맛에 예민하구나. 내가 못 느끼는 쓴맛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너가 그걸 맛없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국 그 적응된 그렇게 쓴맛이 있는 기본적으로 있는 음식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먹는 것을 해보는 건 좋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겁을 갖지 말아라 라고 말해줄 필요는 있죠. 이상입니다.